늦은 봄에 어느 오후 김명자 씨는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매일 같은 시간 이 공원을 걷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벤치에 책을 두고 가셨더라고요. 어머, 제 책이네요. 정신없이 일어났나 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벤치에서 같이 좀 쉬어 가실래요? 날도 참 좋은데. 그렇게 시작된 이기철 씨와의 첫 만남. 단정한 차림새와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자 씨도 혼자 사시나요? 네, 10년 전에 남편이랑 사별했어요.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 이 공원이 저의 일상이 됐네요. 매주 공원에서의 만남이 이어졌고 명자 씨의 가슴 한켠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과 함께 불안감도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엄마, 그분이랑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나? 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더 천천히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친구 김은정 씨와의 대화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자야,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서 좋긴 한데 은정아, 내 마음을 읽은 거야? 사랑은 좋은 거야. 하지만 우리 나이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많아. 특히 재혼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해. 매일 저녁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이기철 씨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명자 씨는 요리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요리가 제 낙이에요. 특히 김치찌개는 자신 있답니다. 다음에 한번 꼭 먹어보고 싶네요. 전 등산이 취미인데 다음에 같이 가보시겠어요? 하지만 명자 씨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기철 씨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 관계를 이야기할 때면 뭔가 불편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직 자세히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창가에 서서 저물어가는 봄 하늘을 바라보며 명자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시작된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이기철 씨와의 만남이 2달째로 접어들면서 보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단골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사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거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기철 씨는 자신이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다가 5년 전 정년퇴직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는 3년 전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별했고 아들 현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무역회사에 다니는데 지금 해외 지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전화는 자주 하는 편이죠. 그러시군요. 멀리 있어도 자주 연락하시니 다행이네요. 명자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을 5년 전에 정리하고 지금은 작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당이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딸 민지 대학 졸업시키고 시집 보내고 나니 더 바랄 게 없더라고요. 자녀분이 한 분이시군요. 네, 늦게 얻은 딸 하나예요. 지금은 손주도 있어요. 대화가 무르익어갈 때였습니다. 이기철 씨의 전화가 울렸고 그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멀어지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했잖아. 이번 달은 정말 어려워.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줘. 명자 씨는 그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돌아온 이기철 씨의 표정은 전과 달리 어둡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급한 전화가 와서.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날 이후 명자 씨는 친구 김은정 씨를 찾아갔습니다. 은정아,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무슨 일 있었어? 이기철 씨가 누군가와 돈 문제로 통화하는 걸 들었어. 뭔가 심각해 보였어. 김은정 씨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재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야.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래. 젊었을 때는 같이 벌어가며 살면 되지만 지금은 각자의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 말을 들은 후 명자 씨는 딸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 말씀하세요, 엄마.
이기철 씨에 대해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민지 남편이 변호사니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며칠 후 민지가 알아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기철 씨는 퇴직 후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았고 현재 상당한 액수의 부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들 현우가 해외에 있다던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분 아들은 도박기 때문에 지금 잠적해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래요. 급윤이 보증을 섰다가 큰 빚을 떠안으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명자 씨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흩날리던 그때의 설렘이 이제는 무거운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건 위험해요. 결혼하시면 엄마 재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날 밤 명자 씨는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기철 씨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거짓말과 숨겨진 부채도 생각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과 현실이라는 냉정한 판단 사이에서 그녀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이기철 씨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만나던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기철 씨, 제가 직접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부채가 있으신가요? 이기철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거의 다 잃었어요. 거기다 아들 현우 때문에. 바로 그때 낯선 남자가 걸어와 이기철 씨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기철,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지. 잠시만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나도 집이 넘어갈 판이라고. 낯선 남자는 이기철 씨의 채권자였습니다. 평화로운 공원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상황에 명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자 씨,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왜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오후 명자 씨는 딸 민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민지의 남편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기철 씨의 부채가 5억 원이 넘습니다. 아들의 도박빚 보증을 선 것까지 하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에요. 하지만 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텐데. 어머니, 이건 동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하시면 어머니 재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채권자들이 어머니를 괴롭힐 수도 있고 결혼 후에 공동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은정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야, 큰일 났어. 이기철 씨가 우리 동네 다른 분들한테도 접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미영이 말로는 그분이 몇 달 전부터 복지관에서 만난 박순자 씨랑도 가깝게 지내셨대.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 명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알고 보니 금전적 목적이 있는 접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다, 민지야. 엄마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순진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하신 거죠. 이제라도 아신 게 다행이에요. 그날 밤 명자 씨는 집 거실에 있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재혼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성급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이기철 씨에게 마지막 만남을 청했고 공원 벤치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과 숨김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기철 씨, 저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명자 씨,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진심이 언제였는지 이제는 알 수 없네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서는 명자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는 이기철 씨와 헤어진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기철 씨의 처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의 거짓말이 미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 내 말대로 할게. 요즘 많이 힘드시죠? 주말에 제가 찾아뵐게요. 우산을 챙기지 못한 명자 씨는 복지관을 나서서
결국 비를 맞으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씨, 우산 쓰고 가시죠. 이기철 씨, 여긴 어떻게 오셨나요? 사실 며칠째 이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기철 씨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숨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자 씨를 향한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모든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퇴직한 뒤 보관해온 집이 있는데 그걸 처분하기로 했어요. 이기철 씨의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명자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은정 씨였습니다. 명자야, 큰일 났어. 이기철 씨가 또 사기를 쳤다는 소식을 들었어. 무슨 일이야? 복지관 박순자 씨한테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빌렸대.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래. 전화를 끄는 명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기철 씨는 그런 명자 씨의 표정을 보고 직감한 듯했습니다. 명자 씨,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명자 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순간 이기철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신가요? 병원이야. 이기철 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데려왔단다. 엄마, 제발 더 이상 그분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민지야, 이대로 외면하고 가면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병원 검사 결과 이기철 씨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이기철 씨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험도 없는데 이 나이에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명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기철 씨의 거짓말과 배신은 분명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이대로 외면하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민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엄마, 제발 그분 수술비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가족들이 해결할 문제예요. 가족이라고 해봤자 연락 두절된 아들뿐이란다. 그래도 엄마가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그분은 엄마를 이용하려 했잖아요. 명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기철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조차도 그의 계략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수술 결정을 재촉했고 명자 씨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명자 씨는 결국 이기철 씨의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결정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병실을 찾은 명자 씨에게 의사가 이기철 씨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수술은 내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인데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 주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분의 보호자가 아닌데요. 가족분들께 연락은 다 해보셨나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기철 씨의 아들 현우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또 누구를 속이고 계신 거예요? 현우야, 너가 왔구나.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 다 알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현우는 명자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또 누군가를 괴롭히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도박 빚도 다 못 갚았는데 이제는 병원비까지. 현우 씨, 아버님이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아프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치료비를 구하기 위한 연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기철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신음했습니다. 맥박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리자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혈압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명자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우의 말대로 이것이 연극일 수도 있고 진짜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은정아 주머니가 전화 왔었어요.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기철 씨를 고소하기로 하셨대요. 그랬구나.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미 입금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우 씨, 이제 아버님 곁을 지켜주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버님께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명자 씨는 김은정 씨와 함께 산책을 나왔습니다. 은정아, 이제 내가 깨달았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었나 봐. 그럼 뭐였을까?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그게 이기철 씨를 만나면서 채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져버렸어. 길가의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는 해가 붉게 물들어갈 때 명자 씨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 그동안 내가 누구의 무엇이 되기를 바라느라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던 것 같아.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기철 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담담하게 그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는 이기철 씨와의 일이 있고 난 후 삶을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참고인 진술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며 그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법원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 민지야. 이제는 모든 걸 제대로 정리하고 싶구나. 법정에서 명자 씨는 이기철 씨와 마주쳤습니다. 한때 그토록 따뜻해 보였던 미소는 이제 지친 주름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기철 씨는 명자 씨 말고도 3명의 여성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고 총 5억 원이 넘는 사기 피해가 있었습니다. 검사님, 저는 그분들을 사랑했습니다. 피고인, 그게 사랑이었다면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명자 씨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봄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은정 씨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명자야, 이제 정말 끝났어. 그래,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 씨는 문득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노래교실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노래교실 수강 신청하러 오셨어요? 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노래교실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명자 씨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명자 씨, 우리도 다 비슷한 길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행복하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주말이면 민지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명자 씨는 복지관에서 요리 강사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것 참 다행이네요. 우리 함께 힘내요. 어느 날 김은정 씨가 내민 신문에는 노인재혼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봉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이제 명자 씨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습니다. 노래교실, 요리 강사, 상담 봉사까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민지야, 엄마가 이제 알았어. 행복은 누군가를 통해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더구나. 맞아요. 엄마,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우세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공원의 벚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이제 명자 씨의 마음에는 더 이상 허전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명자 씨는 복지관 강당에서 특별한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강연이었습니다. 강당에는 50명 가까운 청중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 재혼 사기를 당할 뻔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중 속에는 김은정 씨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이
명자 씨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삶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재산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명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 실수를 막았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하지만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지가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이제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유치원 다녀요. 우리 손주 많이 컸구나. 할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명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일상적인 순간들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시는 거 준비는 다 하셨어요? 그럼 은정이랑 복지관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기로 했어. 잘 다녀오세요. 이제는 엄마가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명자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년 동안 써온 일기장에는 그녀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난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는 항상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하는 요리 수업에서는 이제 명자 씨가 주강사가 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레시피를 가르치며 요리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정성이에요.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은 먹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죠.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이기철 씨의 아들 현우를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 잘 지내셨나요?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그래요? 앞으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그 만남에도 더 이상의 아픔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결국은 더 큰 행복을 찾게 해주었으니까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서 명자 씨는 내일 있을 제주도 여행을 위해 가방을 꾸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모험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는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인생의 선택입니다. 김명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4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에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설렘에 들뜬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진실된 모습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혼 전 반드시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재정 상태와 부채, 건강 기록, 가족 관계, 이전 결혼의 구체적 사정, 그리고 현재의 재산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양가 자녀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나누세요. 재혼은 두 사람만의 결정이 아닌 두 가족의 결합이기에 특히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법률, 재정, 의료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은 비용으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큰 후회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입니다. 명자 씨가 깨달았듯이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취미 생활, 봉사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 없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재혼 사기를 당하신 분들 부디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